갑자기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안녕하세요, 잔이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금전적 제한물건 Non-Money Encumbranc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전적 제한물건에는 easement, 지역권, restriction, 제한사항, 이 제한사항에는 CC&R과 zowning이 있는데, CC&R은 사적 제한사항, private restriction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zowning은 토지 용도 지정으로서 공적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ncroachment, 이거는 침범이 되겠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lease, 그 임대해 주는 것도 하나의 비금전적 제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리스에 대해서는 챕터 6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easement, 그 지역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은 토지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이권이지 하나의 재산권은 아닙니다. 이스테이트는 아닙니다. 이즈먼트는 인트러스트이지만 이스테이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즈먼트는 비금전적 제한물건이기 때문에 금전적 제한물건인 리는 아닙니다. 지역권 이즈먼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이렇게 중요한 이즈먼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easement appurtenant와 easement in gross가 있는데요. easement appurtenant는 이 토지에 종속된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easement in gross는 대인, 즉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easement appurtenant는 예를 들어서 어떤 S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내에 D라는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을 경우에 S라는 토지는 D 토지의 어떤 그 소유주가 D 토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길을 출입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러한 권한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떠한 이러한 권리를 받는 이 토지를 우리는 dominant tenement, 요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 그리고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해주는, 승낙해주는 그러한 토지를 우리는 승역지라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이 길을 지정하지 않고 D 토지의 소유주가
아무 데로나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easement를 특별히 unlocated easement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easement in gross의 예로는 유틸리티 가설권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회사가 그 회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내로 전화선을 가설한다든지 혹은 가스 컴퍼니가 가스관을 매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easement에는 easement appurtenant와 easement in gross 외에도 취수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취수권, 채취권, 뭐 가스나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채취권, 또 타인의 토지 내에서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권, 또 일조권, 대기권, 또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그 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벽 사용권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러한 easement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express grant,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계약서든지 deed, 그 증서에 명시적으로 그 표기를 해서 명시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는 implied. 이 방법은 이거는 묵시적 방법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채취권이 있다고, 어떤 광물 채취권이 있는 경우에 그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그 출입할 수 있는 그 지역권은 implied, 묵시적으로 승낙이 된 걸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D 토지에 이 D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지역권이 발생되는 경우는 그것이 계약서나 디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있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또 prescription, 이거는 취득 시효였죠. 이거는 5년 동안 타인의 토지나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을 경우에 무단 점유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 사용료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동산의 그 이전 트랜스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이 prescription과 adverse possession과의 차이점은 prescription은 단순히 easement, 사용권이고요. 그 adverse possession은 비슷하지만 그것은 그 무단 점거하는 동안에, 무단 점유하는 동안에 재산세도 납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adverse possession을 통해서는 그 타이틀, 즉 그 소유권을 인정받지만 prescription은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easement, 사용권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easement가 어떻게 이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asement는 easement appurtenant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종속 지역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 easement는 토지 거래와 함께 자동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easement in grossing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 거래와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이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asement는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easement가 어떤 방법으로 만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quick claim deed와 같은 그러한 서류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 easement 권한 소유자가 그 권한을 포기할 경우, 다음에는 이 승역지와 servient tenement와 dominant tenement가 그 한 사람의 소유주로 병합되는 경우, 또 이 dominant tenement의 그 소유주가 너무 과도한 사용을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권한을 만료시킬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러한 권한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프리스크립션 같은 경우에 5년간 무단 점유했을 경우에 생성이 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5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easement가 만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역지가 servient tenement가 정부 소유지화 했을 경우에는 이 easement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한사항 restric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estriction, 제한사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private restriction과 public restriction이 있습니다. private restriction은 CCNR이라고 하고요. 또한 by law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homeowners association에서 그 주택 소유주 그 단체에서 사적으로 그 본인들이 위치한 그 단지 내에 주택들의 어떤 외관을 어떤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지역 전체 그 주택 가격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페인트 색깔을 그 외부 벽이나 그 문의 페인트 색깔을 특정한 페인트 색깔을 써야 한다든지 혹은 뭐 베란다에 빨래를 넣을 수 없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적인 그러한 규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 제한 사항으로서는 조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단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어떤 공공의 안전과 복리, 후생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규 주택 건설 시 도로변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된다든지 셋백 아니면 그 높이에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제한 사항이 서로 이렇게 같은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 둘 중에서 more stringent, 더 엄격한 그러한 규제 사항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961년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서 그것은 불법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사항 그 자체는 이미 void, 무효입니다. 다음으로는 encroachment, 그 침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크로치먼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침범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타인의 토지 위로 어떤 인접한 그 토지 소유주가 그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진입로를 설치한다든지 했을 경우가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인접한 그 토지 소유주가 어떤 그 연구시설물을 본인의 토지 위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 3년 내로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침범 사항을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인크로치먼트가 adverse possession, 그러니까 무단 점유로 인정이 돼서 5년 후에는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그 침범한 그 영역이 그 타인의 재산으로 타이틀로 화돼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prescription, 취득시효로 인정이 돼서 그 5년 후에는 계속해서 그러한 사용권을 그 이즈먼트를 인정해 줘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내로 소송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비금전적 제한 물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